연금 훔친 불효자식이 남긴 쓰레기 속 50억 로또. 75세 할아버지의 완벽한 역전전은 올해 75살 최철수라고 합니다. 3개월 전 제 아들이 제 연금 통장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 같은 자식이 집에 남기고 간 쓰레기 봉투 속에서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50억짜리로 또 당첨 용지였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로또 용지를 100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1등 당첨금 50억 257만 원. 제 인생이 75살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20살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일했어요. 용접, 조립, 야간 근무, 몸 쓰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름은 최민수. 그 자식이 제 인생을 망쳐놓은 놈입니다. 아내는 민수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가고 밤 10시에 퇴근해서 아들 밥 챙기고 주말엔 아르바이트해서 학원비 벌고 제 인생은 그냥 일하고 자고 또 일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처럼 공장 다니지 마. 너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걱정 마. 나 열심히 할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방 사립대였지만 그래도 대졸이었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장 노동자 아들이 대학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취직을 못했습니다. 아빠,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35살이 됐지만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60대 중반이 됐고 공장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받은 퇴직금이 0만 원, 거기에 국민연금이 매달 80만 원 나왔습니다. 민수는 제 연금으로 살았어요. 아빠, 내가 곧 사업 시작할 건데 조금만 도와줘.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저는 그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또 500만 원. 5년 동안 제가 민수한테 준 돈이 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사업은 매번 실패했어요. 아빠,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이야. 저는 믿고 또 줬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 내 여자친구 지혜야. 김지혜, 33살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잘 부탁해. 그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지혜랑 결혼하려고. 너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 아빠가 도와주면 되잖아.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야, 아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가 돈 벌어야지. 알았어. 짜증나게. 그럼 결혼식 비용만 줘. 0만 원이면 돼. 0만 원. 그게 어디서 나와? 아빠, 퇴직금 남은 거 있잖아. 저는 결국 퇴직금 0만 원을 줬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마지막 목돈이었어요. 민수와 지혜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당연히 제 집이었어요. 70평생 살아온 제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지혜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지혜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이 집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될까요? 돈이 어디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 아버님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야, 그 연금은 내가 살 돈이야. 아버님도 참 우리랑 같이 사는데 집 좋아지면 아버님도 좋잖아요. 며느리는 매일 리모델링 얘기만 했어요. 민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 지혜 말이 맞아. 우리 집 좀 고치자. 너희가 돈 벌어서 해. 아빠는 왜 그렇게 인색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 됐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만 보면 인상을 찌푸렸고 아들은 제 방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3개월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야? 지혜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가보니 짐이 모두 사라졌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우리 독립하기로 했어. 새 출발하려고. 걱정 마. 잘 살게. 민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어요. 통장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통장 잔액은 200원입니다. 뭐라고요? 0만 원이 있었는데 3일 전에 전액 출금되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0만 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에 연금까지 보태서 만든 돈이었어요. 나중에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걸 민수가 훔쳐간 겁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민수야, 아빠다. 그 돈 돌려줘. 아빠, 병원비야. 익십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금 8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밥도 하루 한 끼만 먹고 전기세 아끼려고 불도 안 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청소를 했습니다. 민수가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어요. 검은 비닐봉투였는데 제대로 버리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였습니다. 이 자식이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리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담배꽁초, 깨진 소주병, 찢어진 옷, 낡은 신문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봉투 바닥에서 뭔가 하얀 종이가 보였습니다. 로또 용지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민수가 로또를 자주 샀거든요. 매주 1만 원씩 로또 사는 돈도 제가 줬던 돈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당첨도 안 된 로또를 왜 안 버렸지?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로또 용지의 번호와 비교했습니다. 7, 13, 21, 28, 35, 42.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번호가 전부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로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확인했어요. 1등 당첨금 50억 257만 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쓰레기 속에서 50억을 발견하는 기분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로또 용지를 100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번호, 회차, 날짜,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구매일은 3개월 전, 민수가 제 통장을 훔쳐 달아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1등에 당첨된 줄 몰랐던 겁니다. 로또를 산 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놨던 거예요. 그리고 제 통장을 훔쳐 달아날 때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것도 깜빡한 겁니다. 바보 같은 자식. 50억을 버리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들고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저 이거 당첨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로또 용지를 스캔했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인가요? 네. 당첨금은 50억 257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약 35억 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75살 노인이 은행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고객님, 당첨금은 3일 후에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제 통장에 200건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거기로 입금해 드릴게요. 3일 뒤 제 통장에 35억 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200건 옆에 35억 0만 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수한테 복수하기로요. 먼저 저는 새 집을 샀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10억짜리였습니다. 75살에 처음으로 강남에 사는 겁니다. 평생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던 제가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됐어요. 그 다음 좋은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정장, 코트, 구두를 샀어요.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점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특별한 날이세요? 인생 역전한 날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했습니다. 민수를 찾았어요. 알고 보니 민수는 제 돈팔 0만 원으로 지방에 작은 치킨집을 차렸더군요. 저는 민수 치킨집 앞으로 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요. 치킨집 문을 열자 민수가 보였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빠?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래, 아빠다. 아빠가 여기는 왜? 그리고 그 옷은 왜? 아빠가 좋은 옷 입으면 안 되냐? 지혜가 뒤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돈 달라고? 내가? 그럼요. 아버님 연금만으로 어떻게 그런 비싼 옷 사요?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고 싶냐? 민수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잔액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5억 7천만 원?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돈이? 로또 당첨됐어. 1등. 로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로또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산 로또야 기억 안 나냐? 내가? 그래. 3개월 전에 샀던 로또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뒀던 거.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게 50억짜리였어. 세금 떼고 35억 받았지.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그게 내 거였는데. 내 거? 웃기는 소리 하네. 넌 그걸 쓰레기 봉투에 버렸잖아. 아빠, 그건 내가 산 거라고. 내 돈으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돈?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가 준 용돈으로 산 거잖아.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 돈 좀 나눠줘. 반만이라도 나눠줘? 너는 내 통장에서 800만 원 훔쳐갈 때 나한테 물어봤냐? 그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넌 아빠 노후자금을 훔쳐갔어. 병원비를 훔쳐간 거야. 지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우리 치킨집 망하기 직전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내 돈 훔쳐갔을 때 내 사정 생각 안 했잖아. 아버님, 그리고 말이다. 이 치킨집 누구 돈으로 차렸는지 알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팔 0만 원이잖아. 그럼 이 가게는 내 거나 마찬가지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뭘 하려고? 이 가게 법적으로 조사받게 할 수도 있어. 횡령한 돈으로 차린 가게니까. 아빠, 저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가 훔쳐간 팔 0만 원 돌려받을 거야. 이자 포함해서 1억 정도 되겠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지혜가 울면서 빌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배신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도 다니고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민수는 결국 1억을 갚았습니다. 치킨집 팔아서요. 그 돈 받고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민수는 지금 다시 백수가 됐대요. 지혜와도 이혼 직전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제 알바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35억으로 행복하게요. 그런데 1개월 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지혜는 없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암이래.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암? 위암 3기.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비가 0만 원이야. 민수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 제발 좀 도와줘. 나 죽기 싫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자식은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알았어. 진짜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비 줄게. 0만 원. 하지만 그 뒤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네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거야.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아빠를 배신했어. 그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아. 저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줄 마지막이야. 민수는 수표를 받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밖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35억 중에서 3억만 원 쓴 건 아깝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와는 이제 끝입니다. 배신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노인들 돕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제가 고생했던 것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돈은 쓰는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민수한테 줬으면 도박이나 술값으로 날렸겠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니 뿌듯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들이 암이라는데 3억만 원만 주고 연락 끄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40년간 키운 아들이 연금을 훔쳐갔으니 당연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으신 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로또 용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거 민수한테 돌려줘야 하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민수는 제 돈팔 0만 원을 훔쳤습니다. 제 노후를 빼앗아갔어요. 그 로또를 살 돈도 제가 준 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떳떳합니다. 이 35억은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하늘이 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저는 민수를 너무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배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세요. 제가 통장 비밀번호를 민수한테 알려준 게 실수였어요.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라는 이유로 알려줬는데 그게 독이 됐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지 않았으면 로또를 못 찾았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살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현재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유롭습니다. 민수 생각이 가끔 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봉사활동도 하고 제 인생을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그런데 2주 전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수술받고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준 3억만 원으로 수술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민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요. 저는 아빠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아빠처럼 착하게 열심히요.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그게 아빠가 원하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아빠, 사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미워하려 했지만 결국 제 자식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관계는 끝난 거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75살에 35억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행운이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제 같은 역전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배신한 사람한테 관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저는 민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니까요. 이게 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연금을 훔쳐갔는데
그 자식이 버린 쓰레기에서 50억 로또를 발견한다면요. 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가지시겠어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배신과 복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